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이론도 조금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오늘 선생님들 안 해본 걸 좀 하려고 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체조랄지 뭐 이런 건 다 해봤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래 풍선으로 가지고 하는 것만 알려줄 거고, 오늘은 셀프 타코라고 해가지고 타코인데 타코 이렇게 라켓으로 우리가 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운동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좋아요. 그래서 이 셀프 타코에 대한 것을 잘 모르셔서 이것도 좀 한번 해볼 거고, 마라카스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카프 이용하는 것들을 해보셨어요 혹시? 스카프를 이용해서 체조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저글링 한다 해서 저글링 스카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하체육에서 다 온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아이들에게 써봤더니 어르신들에게도 너무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요즘 제가 프로그램에다 많이 집어넣어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시간만 되면 한 4개 정도를 할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스카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탁구 치는 거, 그리고 공, 그 다음에 마라카스, 요렇게 해서 4개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오셨으니 아까 이걸 다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게 뭘까 하고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이것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면 우린 갖고 와야 돼, 다시요. 그죠? 기관에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얘를 가져가서 한번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나면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이 없어집니다. 이쁘니까 딱 가지고 가시죠. 네, 맞아요. 팽이에요. 도토리 팽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서로 양쪽 이렇게 돌려서 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나씩을 드리려고. 근데 이거 재밌어요. 누가 더 오래 네,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가 탁 놔. 그러면 돌아가는데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책상에서 하셔도 돼요. 책상에서 돌려야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짝꿍끼리 시합할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돌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같이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쓰러지냐, 이거 죽냐, 이걸 하고요. 그리고 얘가 제법 오랫동안 돌아가는데 이렇게도 돌리지만 반대로도 돌려요. 반대로도. 네. 자, 이렇게 자기가 아이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자 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분, 둘, 선생님이 좀 나눠 주실래요? 하나씩. 이것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너무 귀엽게 생겨놓으니까 몰래 가지고 가셔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 어디다 놓는지 몰라요. 여기저기다 호주머니에다 놓고 막 브레이저에다 놓고 막 그냥 가져가셔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따 오시면, 자, 이거 우리 사람들 오시기,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한번 돌려보실래요? 여기를 잡고 책상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아유, 자, 어떻게 하냐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를 잡은 다음에 뺑 돌려주면서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돌려서 놔야지 잘 돌아가요. 지 자리에서 엄청나게 잘하는데 너무 세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라도 설거지하기 싫다 그러면 이거 돌리기 해가지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그래가지고 시간 재시면 돼요. 스톱워치 켜놓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얘 아까 끝에 요 꼭지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딱 한 바퀴 뺑 돌리면서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거꾸로 놓는 거죠. 자, 하나, 둘. 아이고, 잘해야 되고 좋아야 돼. 이거는 힘들겠다. 네. 아이고. 돌아가. 돌아가죠.
돌아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은 쉬운데 이걸 거꾸로 돌려보라 그러면 어르신들은 못해요, 잘. 그렇지만 이걸 세울 수 있어야지 평행 감각 이런 것들을. 네, 좋게. 네. 한번 돌려보세요. 손목. 자, 손목 하나 나오고 됐는데 손이 뺑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뺑 돌리면서 놓으시는 거예요. 빨리 순식간에. 하나, 둘, 셋. 자, 돌아가나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수업할 때는 여기가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사인펜을 가져가서 사인펜이나 아니면 색연필 가지고 가서 여기다 색칠을 하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잘 돌아가나요? 네, 잘 돌아가나요? 네, 그래서 이 도토리팽이는 비싸지도 않아. 비싸지도 않아서 100개이면 얼마밖에 안 돼요. 100개짜리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한 번씩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 사갖고 가서 100개 들었어. 100개. 네, 100개 한 6천 얼마밖에 안 돼요. 얼마요? 6천 얼마. 네, 100개 6천 얼마 정도밖에 안 되니까 60 얼마인가 되거든요. 이거 하나에 통화 100원도 안 되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돌아가는 거 여기 돌리면서 내가 옛날에 동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들에게 여기 위에서 하게끔 할 거예요. 접시로 접시 위에다 올려서 돌리기. 네. 하나 둘 셋 넷. 자자자자자 이렇게. 뭐야? 여기 쪽에 그래 여기 뒤로 가면서 다 나눠주세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접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훨씬 더 재밌어요. 여기 위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그럼 밖으로 안 가. 이 안에서만 돌아다녀, 지가. 아니, 좋네. 그쵸? 그래서 절대 안 도망가.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면은 안 돼요. 뭘 하실 때, 수업하실 때 뭔가 그냥 일단 한번 돌려보세요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거기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하나씩 해주는데 물론 이렇게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이걸로도 할 수 있지만 종이로 된 걸로도 가능해요. 종이로도. 근데 저는 이제 아예 이것을 만들어서 써요. 접시 체조할 때도 쓰고, 그리고 풍선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콩주머니 할 때도 이걸 써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요. 그러니까 붙인 거잖아. 네, 플라스틱으로 사가지고 여기다 다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지. 붙인 게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접시 체조도 하잖아요. 접시 체조. 그래서 막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덩지 섰달 꽃분 이러면서 이걸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운동량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뭔가를 들었을 때 도구화를 시켰을 때는 운동량이 훨씬 많아져서 이 접시는 나중에 선생님 혹시라도 수업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원봉사 나가시고 할 때도 이 접시를 만들어서 딱 한 100개 정도만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 명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시티지인데 이렇게 우리 뒤에가 스티커가 붙여가지고 된 게 있어요. 문방구나 가면 다 있어요. 여기. 문방구에 가면 색깔별로 있어요. 색깔별로.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 일단 접시는 이따가 걷어주시고 이따 우선 쓸 거니까. 자, 이제 거의 다 오셨죠? 둘레, 다섯, 둘레, 여섯, 일곱. 한 분만 오시면 되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3시간짜리라서 항상 제가 아쉬워요. 3시간짜리 4시간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를 골고루 쓸 수가 있는데 근데 4시간도 금방 가요. 저희도 이제 국비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시간씩을 하거든요. 4시간씩을 해도 4시간이 뭐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가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3시간 좀 짧지 않던가요? 아니 저희들은 아니요 길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이제 짧다고 생각하면 되게 짧지만 또 길다고 생각하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오늘은 음악 신체 쪽만 하는 시간이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 쓸 것들이 많은데 다는 못 해주니까 최대한 내가 뺄 수 있는 만큼 뺄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오늘은 어떤 얼굴 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얼굴 하셨어요? 스마일? 스마일? 아싸 가오리, 아싸 아싸 이거 하셨나요? 아니면 어이 오늘 내가 나가서 뭔가를 에이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죠? 아니요. 네. 그죠? 우리는 항상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내가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뭐라도 하나를 가져가시고 또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주먹 가위보 한번 할게요. 자, 주먹 가위보입니다.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먹 가위. 그렇지. 주먹 가위보로 주먹 가위보로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달팽이 한 마리. 네, 달팽이 한 마리예요. 달팽이가 자 오른손 주먹 왼손 가위입니다. 주먹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집이 돼요. 집이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기 주먹이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달팽이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주먹 가위보로 주먹 가위보로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주먹 가위보로 주먹 가위보로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뭐 만들 것 같아요? 토끼? 자, 뒤집힌 달팽이. 자, 아까 달팽이였죠? 자, 그 선생님들이 인지를 잘, 이렇게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됐었어. 원래 얘는 달팽이야. 달팽이야, 근데 뒤집혀야 돼. 그러면 뭐가 같이 와야 뒤집어야 돼. 뒤에 있는 가위가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힌 자, 얘는 그대로 달팽이 있으면서 얘만 따라오면 돼. 예 자, 가위만 따라오면 돼. 자, 뒤집힌 달팽이. 뒤집힌 달팽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똑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얘가 뒤집혔어요. 이렇게 되면 뒤집힌 달팽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달팽이잖아요. 달팽이에서 뒤집혀요. 이게 인지훈련이요. 어르신들이 저게 이제 막 이렇게 치매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머리를 안 썼던 사람들은 안 쓰고 살았던 손으로 가지고 머리를 많이 안 썼던 사람들은 얘가 잘 안 돼요. 자, 그대로 돌린다 그랬거든요. 돌려. 자, 여기 이렇게 달팽이에요. 달팽이인데 얘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돌려 얘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뒤집어져요 선생님, 네? 요거 아니라고. 이거요? 그치, 요렇게. 뒤집힌 자, 볼게요. 요렇게 갔어. 야만 요렇게 돌려지는 거예요. 됐죠? 네 예, 가위만 요렇게 야만. 야만. 가야 돼. 야도 돌리려 그러면 어묵게 가요. 네. 얘가 뒤집힌 달팽이에요. 이게 뒤집힌 달팽이를 제일 못해. 뒤집힌 달팽이가 제일 안 돼요. 제일 안 돼요, 얘가. 그죠?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뒤집힌 달팽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손 주먹, 왼손 가위예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집 나간 달팽이.
집 나간 달팽이. 가출한 달팽이. 가출 달팽이. 우리 달팽이들 돌아다닐 때 보면 집 안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죠. 민달팽이처럼. 그죠? 민달팽이. 그죠? 그래서 집 나간 달팽이. 세 번째는 집 나간 달팽이. 자, 처음에는 달팽이 한 마리를 만들었네요. 두 번째는 뒤집힌 뒤집혔어요. 달팽이. 세 번째는 집 집을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번째는 뭘 것 같을까? 네 번째. 아니, 자, 혼자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집이 퍼져 있네. 자는 달팽이. 누가 가서 자는. 누가 가서 가다가 밟아버렸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오른손은 보자기예요. 왼손은 가위. 자, 집이 퍼진 달팽이. 퍼진 달팽이. 집이 찌그러진 찌그러졌어. 달팽이. 찌그러진 달팽이. 찌그러진 달팽이. 자, 찌그러져 버렸어요. 없어요. 내 집이 사라져 버렸네. 찌그러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오른손 보자기, 왼손 가위, 찌그러진 달팽이. 찌그러져 버렸어 집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오른손 가위, 왼손도 가위입니다. 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집이 없는 달팽이. 집 없는 아까 달팽이. 집이 다 있었잖아요. 예. 집이 있었는데 둘 다 집이 없어. 그래서 집 없는 없는 달팽이. 달팽이. 다섯 번째. 자, 주먹가위보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기 하면은 뭐 토끼도 만들고 막 이렇게 얘들하고 놀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애기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달팽이 시리즈. 1번은 오른손 주먹, 왼손 가위 가지고 달팽이 한 마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집힌 달팽이. 세 번째는 집 나간 달팽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찌그러진 달팽이. 찌그러진 달팽이. 다섯 번째는 집 없는 달팽이. 하시겠죠? 네. 자, 한번 좀 빨리 가보죠. 주먹가위보로 준비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뒤집힌 달팽이, 뒤집힌 달팽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주먹, 왼손은 가위. 집 나간 달팽이, 집 나간 달팽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가위. 집 번진 달팽이, 찌그러진 달팽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집 나간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집이 없는 달팽이. 그래서 네 가지로 만드는데 우리가 주먹가위보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왜 주먹가위보를 많이 써요?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손이 뭐라고요? 제2의 이해대회. 뇌라고 그래서 치매 예방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손을 많이 움직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먹가위보를 하면서 손을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주먹할 때 깎이 움직였죠. 가위하면서 폈죠. 보자기 하면서 다 펴. 그래서 주먹가위보를 이용한 것들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뭐, 자, 그래서 뭐,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이거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싹싹싹이 하고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처럼 이 주먹가위보를 이용해서 뭔가 하나를 동물이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내가 조금 전에 달팽이를 만들었다면 선생님들은 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가위 2개 가지고 뭐 꽃게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들이 이것은 조금씩 좀 내가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먹가위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 운동을 할 때는 박수를 많이 치란 말도 많이 하죠. 왜 박수를 많이 치라고 하죠? 손바닥은 우리 몸 전체하고 똑같다. 응? 그러다 보니까 건강박수라는 거라서
손바닥을 다 자극을 했죠. 네. 어떻게 자극을 했어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우리 네. 아마 그 윤 교수님하고 하셨을 건데 네. 뭐 손끝은 손끝. 손끝은 뭐 좋아요? 눈이 좋아진다. 네? 눈이 눈이 좋아진다. 좋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손바닥은 사람의 몸의 앞면하고 앞면. 똑같아요. 앞면하고 앞면. 그러면 사람 앞면인데 여기 제일 위에가 뭐예요? 머리. 머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머리에가 있는 것들은 다 좋아져요. 손끝은. 손끝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네. 자, 머리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는? 가슴. 있잖아요. 가슴 안에는 뭐가 있나요? 심장. 심장하고 폐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우리는 심장과 폐를 좋아지게 하는 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이 건강박수는 머리 다음에 심장. 이걸 했더니 어떤 어르신한테 가갖고 이제 그 경로당에서 이것을 했어요. 어르신, 머리 밑에 뭐 있어요? 그랬더니 머리 밑에 뭐가 있냐고 내가 자꾸 이랬더니 가슴 있대. 아, 그래서 맞다고, 가슴이 맞다고. 그럼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젖이 있대.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날 빵 터져가지고 그 어르신만 보면은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 어르신만 보면 웃음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젖이 있대. 그래갖고 맞는 말이에요. 가슴 속에 우리가 가슴에서는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는 그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빵 터져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때마다 이제 나를 보면은 내가 왜 막 내가 싹 웃으면 왜 막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친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가슴 쪽에 있는 것은 심장과 뭐가 있다고요? 폐가 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를 좋게 하는 박수 그러면 손가락 박수. 손가락을 딱 쳐주면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해.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것을 할 때에 막 강사들은 막 교인들은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또 불교 아미다함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이것을 때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것들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강의를 갈 때 뭐 종교에 상관없이 다 가잖아요. 강사들은 종교하고 상관없고 정치하고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불교 쪽에 갔다, 강의를 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교회 쪽에 갔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여기를 자꾸 자극을 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가슴 다음에 뭐 있어요? 배 있잖아. 그래서 손바닥은 어디? 오장육부. 오장육부. 그래서 손바닥은 오장육부를 다 좋게 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건지건지 하잖아요. 네. 건지건지 하잖아요. 네, 네. 왜 건지건지를 시켰을까요? 그 배 복부. 그렇지. 지가 알아서 소화를 시키라고. 우유 먹여놓고 전 먹여놓고 앉아갖고 건지 하면서 지가 뻑 하면서 트름하잖아요.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손바닥을 자극을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를 꼭꼭 자극을 시켜주면서 할 때 이렇게도 치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콕콕콕 해주면 너무 이렇게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훨씬 낫죠, 하나보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인권 문제 때문에 인권 성교육 이런 것 때문에 성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건지건지를 못하게 해요. 많이. 네.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의 우리 단동 훈련에 보면은 이 곤지곤지가 들어가 있어요. 단동 육아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 때부터서 내려왔던 육아법 안에는 이걸 단동식품이라고 하는데 그 단동식품 안에가 곤지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곤지가 아무렇지 않게 곤지곤지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성 쪽에서 성교육이나 뭐 성추행 이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인권 쪽에서 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손가락을 5개를 다 해서 이렇게 두드려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이들하고 하셔도 돼요. 수업하실 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자극한 면이 많아져요. 자, 배 밑에 뭐가 있어요? 방광, 방광, 생식기. 생식기. 생식기죠. 우리 생식기. 그래서 이 손목 박스는 생식기 박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를 두드렸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두드렸는데 좀 아파요. 그럼 내가 생식기 쪽이 약해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TV 보시면서도 이렇게 여기를 두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복지관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이게 여기 생식기 쪽이 튼튼해지면 어때요? 한마디로 생식기가 튼튼해지니까 정력이 세죠. 그래서 이걸 정력박수라고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정력박수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력이 세진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어르신이 밑에서 막 이러고 치고 있는 왜 이렇게 치시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그런데 뭐에 좋아요? 정력이 좋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바탕 빵 웃으시고 요즘은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나이보다 기능적인 나이가 훨씬 요즘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생식기까지 했어요. 그럼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4개를 했어요. 근데 엄지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이건 뭘까요? 그러면 엄지끼리 부딪히는 거 머리일까요? 자, 엄지끼리 부딪히는 것은 간장을 좋게 합니다. 간. 네, 간을 좋게 합니다. 엄지는 간, 애지끼리는 신장. 간장, 신장. 간장, 신장.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간신박스예요. 간신. 앞에 자만 하면 간하고 신장하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간신박스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많이 해요. 우리가 할 때 사이박스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주먹을 쥐면은 이 주먹은 뭐같이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감자같이 생겼다. 또는 뇌처럼도 생겼다. 이렇게 보면 뇌처럼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뇌박수예요. 두통박수. 그러니까 머리에 두통이 있다든가 아니면 머리에 조금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두드려 주는데 어르신들은 이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2개를 다 나고 한 손 주먹 한 손 보자기 그렇게 해서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꾸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극이 없어요. 그겠죠? 이렇게 하다가 어르신들이 감각 기능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세게 때려요. 세게 때리면 잘못하다가 골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뇌박수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앞면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는 뒷면이에요. 그래서 손등박수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손등은 허리 디스크, 척추 여기를 좋게 하는 박수예요. 손등 박수. 그래서 이 손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데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아까 여기 머리였죠. 머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경추. 목이 경추. 그래서 경추 쪽에 목이 좀 뻐근하다 그러면 여기 끝에를 조금씩 자극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가 안 좋다 그럼 여기에요. 어깨.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주시면서 다 이렇게 싹싹싹 문드러진다든가 이렇게 문지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뒤에 우리 손등도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했죠. 8개 했죠. 주먹까지 해서 8. 그러면 9개는 뭘까 하고 했더니 바로 목 뒤 박수예요. 목 뒤에서 박수. 여기에서 박수를 10번 한번 쳐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여기가 잘 안 된다. 할 때마다 어깨가 아프다. 오십견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십견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목뒤 박수를 쳐보시면 돼요. 목뒤 박수를 쳐봤더니 어깨가 자꾸 아파. 이쪽이 아프다. 오른쪽이 뭔가 있고 왼쪽이 아프다. 그럼 왼쪽을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목뒤 박수 이것도 건강 박수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약수터 가면 그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막 이러고. 그게 바로 오십견을 예방하는 박수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10번째는 뭐냐? 바로 합장 박수예요. 합장.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므리고 쳐서 달걀처럼 만들어서 치는 거. 그래서 얘는 중풍 예방에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중풍 예방 박수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건강 박수를 우리가 뇌를 움직일 때 손을 많이 움직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뭔가 주먹가위보를 이용해 갖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건강 박수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몸을 전체적인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뇌 운동을 했었어요. 자, 이제부터서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실버체조 갖고 오셨죠? 네, 실버체조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걸 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나하나 간단하게 내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페이지 1페이지부터 봐야 되겠죠? 1페이지는 노인의 운동 방법 해갖고 나왔어요. 노인의 운동을 시킬 때는 여기가 실버인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병력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세 강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우리가 가서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어르신들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조심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어떤 운동 조심해야 될까요? 고혈압 환자. 뛰는 거보다는 고개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가 역류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병력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보면은 환자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혹시라도 뭐 다리를 이렇게 관절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심장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성격. 나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 근데 막 천천히 뭘 하라는 걸 하래. 그러면 그 어르신은 숨 넘어가겠죠. 성질이 급해 죽겠는데 막 천천히 하라는 걸 한다든가, 나는 뭔가 못 따라가는데 막 빨리 뭔가를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성격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나 독립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분은 어떤 생활을 주로 많이 하시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그래서 혼자서 사시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사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진료 체계, 누가 이 어르신을 케어하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물 복용,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 과거 병력 뭐가 있는가, 과거에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직업병이 많잖아요. 요즘 직업병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것들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자, 운동 중에서도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게 있고, 요가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댄스로 하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미생활은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서 어르신들의 그 설문지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 우리가 강의를 가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설문지를 줄이면서 그것을 딱 작성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운동을 시킬 때는 꼭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노인의 걷기가 나와요. 걷기 운동이 나오죠. 어떤 게 있냐? 노인의 운동을 걸을 때, 노인이 걸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걸어요? 주로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다. 근데 자,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65세만 넘어가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가나요? 막 다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허리가 굽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걷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헤마네트도 있고 뒤에 보면 브레인 워킹이라는 게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 체형 변화가 오기 전에 바로 잡아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때 걷기를 먼저 시키는데, 걸을 때 정면을 응시하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면. 바로 걸을 때 내가 사람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고 걸으셔. 자, 어르신들이 걸을 때 보면은
이게 동전 안 떨어져 있는데 이런 매미 땅 보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옆에 뭐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걸음걸이는 정면을 응시한다. 정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완충 작업을 하게끔 관절의 완충 작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해라. 자, 걸을 때 완충 작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구부렸다 펴는 이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걸어요. 걸음을 걷는데 이러고 걸어요? 아니죠. 다리는 살짝 구부렸다가 내려야 되겠죠. 이게 완충 효과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관절 스트레스를 받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러고 걷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걸을까요? 허리 아프.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다가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인공관절을 놓고 나면 항상 우리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관절 넣어놓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서 재활 치료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쩌? 안 하려고 해요. 안 와가지고 이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지가 굳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인절 관절을 넣는 이유는 뭔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딱 굳어버렸어요.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걷는 게. 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걷는 다른 걸음걸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 멀리하기가 조금 전에 했었어요. 정면을 응시하면서 걸어라. 그 이유는 바로 척추의 정렬,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척추를 바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기 어깨에 있는 데가 구부러지기 마련이죠. 그죠? 다른 것은 선생님들이 많이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걸을 때 우리 어르신들 걸음걸이 많이 시켜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이 열하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깨를 쫙 펴고 걷게끔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바른 자세. 가슴을 쫙 편다. 가슴을 쫙 펴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허리 여기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 발목 손상 너무 경직되어 있게 하지 말자는 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면은 발바닥을 공 굴르듯이 걷자라는 게 나와요. 발바닥을 공 굴르듯이 걸어라. 공 굴릴 때 어떻게 굴러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가 뚜르륵 이렇게 안 가죠. 어떻게 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평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군대도 안 갔잖아요. 남자들은 평발일 때 군대도 이전에 안 갔어요. 그만큼 걷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아치형이 되게끔 걸어라.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 그 실리콘으로 나온 것들이 많죠. 예, 밑에 깔창이 예,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 바른 걸음걸이기 위해서? 바른 걸음걸이는 바로 척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 굴르듯이 걷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깔창을 안 깔았어? 그러면 속에 있는 발이 이렇게 되게끔 해서 뭐하고 뒤꿈치와 앞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참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 아사히 신발. 네, 아사히 신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걸으라고 그 신발을 신으면 한참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그게 벌써 십몇 년인데 그게 막 30-40만 원씩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요. 지금은 없죠. 왜 없어졌을까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잘못하면 뒤로 넘어져가지고 발이 삐기도 하고 좀 높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거 안 신으면은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모님들한테 막 사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손상이 많이 되다 보니 그게 없어지고 요즘 나오는 게 이제 깔창이에요. 밑에다가 발바닥에다가 땅을 해서 자기 몸에 맞게끔 딱 실리콘 같은 걸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즈노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하면서 이 몸을 바로잡자 해가지고 그 깔창자를 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팔다리로 걷지 말고 뭘로? 몸통으로 걷자. 그랬더니 팔다리라는 것은 팔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요렇게 막 걷지 말고 몸 전체가 가슴과 이 발이 동시에 같이 나가게끔 해라. 흉부가 같이 나가게끔 해라. 그러니까 걸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어르신들 있죠. 이렇게 걷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발음거리는 내 가슴이 나가면서 발도 같이 나가는 걸음걸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자연스럽게 가는 걸음걸이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걸으시고 삐딱하게 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처음부터서 다르게 가슴이 먼저 나가게. 그리고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서 해라. 왜? 다리를 구부려야 되는데 자 일자로 쭉 폈네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때 아마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을걸요. 이거 이렇게 거는 것이 다른 걸음걸인가요? 아니죠. 북한 같은 데 하면서 막 위로 박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걸을 때는 어떻게?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구부리면서 놓는 완충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해서 쭉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운동 방법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치매 예방, 치매 환자의 운동, 지구력 운동, 지구력을 좀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은 뭐예요? 지구력은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걷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걸어라.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000보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르신들에게는 4,000에서 6,000보 하루에 4,000에서 6,000보 정도만 걸으셔도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거의 10,000보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10,000보 안 되죠. 어쩔 때는.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이렇게 강의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해도 어쩔 때는 10,000보가 안 되고 그런데 10,000보가 되는 경우가 바로 댄스할 때예요. 댄스할 때. 라인 댄스나 이런 걸 하잖아요. 1시간 하면 6,000보. 라인 댄스가. 네, 라인 댄스가. 네네, 그래서 걷잖아요. 걷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인 댄스를 뭐라고 하냐. 브레인 워킹 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꿨어요, 제가. 네, 브레인 워킹 댄스. 걷는데 머리를 쓰게 한다.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오른쪽, 왼쪽, 사이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턴, 오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사방을 돌고. 그래서 저는 실버 라인 댄스는 브레인 워킹이다. 브레인 워킹을 하려고 한 댄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댄스 할 때는 진짜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10,000보 채워요. 저는 거의.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댄스를 할 때 뭔가 빠른 템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슬로우를 조금 규칙적으로 하게끔 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지구력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저항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여러분들은 근력 운동 어떻게 하세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이 아니죠.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 절대 안 해요. 노젓는 거. 자, 노젓는 거? 네. 그리고 선생님들 가만히 TV 보실 때 이거 하세요. 요거. 더 내려올 거. 요거. 지탱하고 있어야 돼. 살짝 아니면 이렇게. 이거. 여기 근력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우리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냥 하면은 좋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막 해주면 좋지만 어르신들은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은. 우리는 그냥 있는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나 둘
요거 셋, 넷, 요거 하루에 10분씩만. 근력 진짜 짱입니다. 10분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 100번 하고 100번 하고 좀 쉬었다가 100번 하고 100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면 100번이면 5분 넘어요. 5분 넘어가요. 100번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근력은 아주 짱짱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못하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가만히 이것만 하시고 계시라고. 이것만.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힘 많이 들어가요. 우리 근력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근력 운동 어디예요? 다리 허벅지 훈련을 해야 돼요. 허벅지는 뭐 제2의 신장이다 이럴 정도로 건강해야지 된다 그러잖아요.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냥 이거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딱 이리 잡고 선생님들 집에서 꼭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것만 해도 지금 여기 힘 막 들어가.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알아. 복지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뭐 알아? 그냥 이거 심심할 때마다 어깨 살살 흔들어주면서 다리 왔다 갔다. 내가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게 하는 방법 뭐래요? 꼬지발을 까치발 쓰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더 힘은 더 들어가요. 더 좋아요. 이걸 하루에 100개씩 해서 그냥 매일 꾸준하게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작할 때 꼭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백세 강사 할 때. 백세 강사 어르신들에게 이 운동을 시킬 때는 그렇게 했고, 이미 이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걸 한다? 못하죠. 그래서 앉아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다리 쭉 뻗기. 쭉 뻗어. 앉은 상태에서 다리 쭉 뻗었다가 일어나. 쭉 뻗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책에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앉아서 하는 운동법. 네?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들었다 올렸다 내리고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서서 뒤에서 의자 뒤에서 살짝 잡고, 그러니까 꼭 의자를 앞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의자가 없으면 앞으로 꼬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자를 놓고 의자를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다리에 하체 근력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거 균형 잡기, 이거 자 여기에다 올리고 이거 균형 잡기 이거. 그리고 제가 백세 강사 할 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백세 강사 할 때 운동 강사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걸 썼었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얘를 잘하는가, 몇 초 동안 버티고 있는가. 근데 거의 이게 힘들어요. 어르신들 힘들어요. 자, 선생님들 잠깐 다 일어나셔서 옆으로 사이드로 나와보실게요. 누가 제일 오래 버티나 봐봐야지. 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 것 같다? 그럼 발 내리세요. 넘어질 것 같은데 막 열어면서 뭐 이런 하셔가지고 잘 찍고 그러면 제 탓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내리실 거예요. 오른발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른발 돌리고 시작. 이렇게. 네, 오른발 제가 이제 거울요법을 쓰니까 저는 반대로 씁니다. 오른발 들어보세요. 오른발. 네.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 옆에 그 책상 잡으셔도 돼요. 네. 자, 여기. 네. 어이구. 네. 책상 잡으시라고 했는데. 아유. 머리 붙이셨어, 머리. 아이고, 안 되겠다. 자, 일어나시고. 머리 붙이셨어? 앉으세요. 잡으시라고 했는데. 머리 붙이셨어? 앉으세요, 빨리. 얼른. 하지 마. 네, 앉으시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은 책상이나 의자를 꼭 앞에다 들고 이거 하시는 거 하시라고 했어요. 내가 또 가르쳐 줬는데 했다가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그 신나라가 알려줘갖고 그 난리가 났다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그래서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세요. 갖고.
잡고. 여기 벽 잡고, 벽 잡고, 벽 잡고. 의자보다도 벽이 훨씬 좋아. 저는 그래서 벽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이에요. 어르신들 자세가 네. 경로당 가보셨죠? 경로당이 쭉 이렇게 사방이 그걸로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앉으셔요. 나 불안해.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오른쪽 왼쪽 이것을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자꾸 불안할 것 같다. 그럼 뭐 한다고요? 앞에다가 꼭 의자를 놓고 하시라는 거. 의자 들고 요거예요 다.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 책에 나와 있어요. 그쵸?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안 되겠어. 불안해. 불안해. 자, 그리고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13페이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항상 할 때마다 머리를 정밀하게 쓰면서 하는 운동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코그니 사이즈 운동. 이거 했죠. 그죠? 코그니 사이즈 운동. 그 인식 기능, 사람의 인지 기능이나 운동 기능을 합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코그니 사이즈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일본 나고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일본 나고야에서 한 4,6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운동을 시켰는데 어떤 운동을 시켰냐? 그냥 남들이 하는 운동을 시킨 게 아니라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켰더니 그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경도인지장의 어르신 4,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 경도인지장이라는 사람은 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 환자일까요? 치매 어르신일까요? 아니죠.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켰더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코그니 사이즈 운동이에요. 코그니 사이즈. 그래서 코그니 사이즈 운동이 그 자체는 뭐냐면 머리를 쓰면서 해라. 아까 했던 것처럼 걷기를 하더라도 머리를 써라. 자, 우리 이제 일단 끝날 때쯤 한번 요거 댄스 하나 할 건데 댄스 그걸 순서로 외우는 거 역시도 뭐예요? 머리를 써야 돼요. 기억력을 되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코그니 사이즈 운동이다. 그래서 코그니 사이즈 운동도 뭐가 나온다고요?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브레인 워킹을 이용해서 한다. 뭐 이렇게 나와서 이 방법들은 그거예요. 첫 번째, 앞에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이렇게 해서 돌아. 어디부터? 오른쪽으로 돌 거냐 왼쪽으로 돌 거냐는 선생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인 워킹이에요. 내가 앞에서 하나를 다 했어. 그러면 앞에서는 박수만 쳐. 앞에서만 쳐. 돌았어. 위에서 쳐. 자, 다시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옆으로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시 왔어. 그러면 밑에서 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던 데로 오잖아요. 그럼 뭘 해?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션을 줘서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코그니 사이즈 운동 중에서도 브레인 워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워킹이 쭉 나와 있어요. 그쵸? 박수 치는 요령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강사가 하나가 여기 그 사진으로 쫙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하라고 쫙 나와 있죠?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마네트는 우리나라의 사방치기하고 비슷해요. 사방치기하고 비슷해요. 옛날 우리 팔방하고 놀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팔방처럼 이렇게 푹푹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걷는 걸로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상 일본이 초고령화로 먼저 가다 보니까 걔네들이 항상 빨라요,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랬냐, 해마네트라고 한 게 아니라 후마네트라는 게 나왔어요. 후마네트. 근데 우리 협회에서 우리가 해마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등록을 했죠. 상표 등록을. 그렇게 해서 해마네트라는 것을 하는데, 네트를 이용해서 걷는다. 어르신들이 걷는데 머리를 쓰면서 걷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쭉 보면 어떤 식으로 하라, 어떤 식으로 해라고 딱 나와 있죠. 기초 단계부터서
사진 착실하게 뭐까지 그림까지 다 그려져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50페이지 보면은 이제 신나라가 나와서 앉아서 하는 이런 체조들을 쭉 해놨죠. 아까 의자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50페이지부터서는 앉아서 하는 척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 밴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것들이어서 이것을 이제